형들, 새 아이폰 나오는 날 매장 앞에 길게 줄 선 사진 본 적 있지? 그 폰 하나에 이름을 걸고 붙어있는 회사가 수백 곳이야. 그래서 아이폰 얘기만 나오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어. 돈 버는 기업은 따로 있다? 오늘은 그 판을 5칸짜리 지도 한 장으로 끝낼게. 미리 말해둘게. 제일 두껍게 남기는 칸은 조립하는 칸이 아니야. 애플이 서 있는 칸도 아니고. 제일 얇은 칸이랑 제일 두꺼운 칸은 16배가 벌어져. 그리고 하나 더. 제일 두껍게 남기는 칸이랑 제일 먼저 돈이 찍히는 칸이 또 달라. 지난번엔 애플 한 곳을 통째로 뜯어봤지. 오늘은 그 회사가 서 있는 판 전체를 본다. 그 편을 안 봤어도 이 편만으로 다 이해되게 쓸게. 지도부터 깔게. 스마트폰 하나가 만들어져서 팔릴 때까지 판은 5칸으로 나뉘어. 첫 칸은 설계 칸이야. 폰에 들어갈 칩을 그리는 자리야. 두 번째는 파운드리 칸.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야. 세 번째가 부품 소재 칸이야. 만들어대는 칸이고 한국 기업이 서 있는 유일한 칸이기도 해. 네 번째는 조립 칸. 부품을 다 모아 붙여서 완제품을 만드는 자리고 업계 말로는 EMS야. 마지막 5번째가 브랜드 서비스 칸이야. 팔고 판 뒤에도 파는 칸. 순서가 중요해. 설계가 사양을 확정해야 파운드리 칸이랑 부품 칸에 주문이 들어가. 칩이랑 부품이 다 와야 조립 칸이 완제품을 찍어내고 브랜드 칸은 그게 팔린 분기에야 매출을 잡아. 서비스 칸만 달라. 그 분기에 안 끝나고 기기를 쓰는 내내 뒤로 길게 이어져.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갈게. 칸마다 얼마나 남는지를 볼 건데 그 숫자를 재는 자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는 매출 총이익률이야. 판값에서 만드는 데든 원가만 뺀 비율. 다른 하나는 영업이익률이고 거기서 인건비랑 마케팅비까지 다 빼고 남은 비율이라 더 낮게 나와. TSMC가 딱 그래. 같은 회사 같은 분기인데 두 값이 확 벌어져. 그래서 오늘 마진 화면은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야. 이걸 섞어서 한 줄로 세우면 칸 순서가 아예 달라 보이거든. 값은 여기서 다 안 붙일게. 판이 몇 칸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칸마다 숫자를 재는 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풀렸어. 그럼 그 중에 어디가 두꺼운지는 칸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아. 지도 위쪽부터 볼게. 상류는 설계 칸이랑 파운드리 칸 두 칸이야. 이 두 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야.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설계 칸. 여기 주인은 지금 바뀌는 중이야. 애플이 직접 설계한 통신칩을 2025년 아이폰에 처음 태웠어. 전력 효율은 가장 좋다고 회사가 발표했어. 다음 세대는 2026년, 그 다음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어. 그럼 이 자리를 대던 퀄컴은? 애플에 넣는 물량 비중이 원래 보던 수준 아래로 내려갔어. 애플에서 나오는 매출도 9월부터 12월 사이 분기에 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회사가 직접 밝혔어. 즉, 이 칸은 대체됐어. 파운드리 칸은 정반대야. 애플이 쓰는 최신 칩은 TSMC가 전량 맡아서 찍어. 그런데 그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을 AI 데이터 센터 수요랑 나눴어. 그래서 애플이 만들고 싶은 만큼을 못 만들어. 팀쿡이 지금 매우 심각한 공급 제약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 내려간 이유 중 하나도 이거야. 돈을 더 내겠다는데도 못 늘려주는 자리. 이런 데를 병목이라고 불러. 이 칸이 하드웨어 쪽에선 제일 두꺼워. 영업이익률로 재도, 매출 총이익률로 재도 그래. 값은 화면에 띄워둘게. 그리고 이 두 칸엔 한국 기업이 없어. 신호는 파운드리 회사가 분기마다 내놓는 이익률 전망이야. 설계 칸은 퀄컴 실적 발표에서 애플 매출을 뭐라고 말하는지가 신호고, 판독 규칙 하나. 칩 뉴스가 뜨면 그게 누가 그리느냐 얘긴지 어디서 찍느냐 얘긴지부터 갈라. 그리는 자리는 바뀌고 있고 찍는 자리는 안 바뀌어. 누가 길목을 쥐고 있는지는 풀렸어. 근데 한국 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아직 한 칸도 안 나왔지. 이 지도에서 한국 회사가 올라가는 칸은 여기 하나뿐이야. 세 번째, 부품 소재 칸. 크게 세 가지로 보여. 먼저 카메라랑 기판. LG 이노텍이 여기 있어. 올해 상반기 애플에서 받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었어. 그런데 이 칸의 핵심은 이거야.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에 따라 남는 게 갈려. 영업이익률로 재면 카메라 모듈이랑 반도체 기판이 2배 넘게 벌어져. 칩을 얻는 판을 만드는 쪽이 훨씬 두꺼워. 그러니까 칸만 맞추면 끝이 아니야. 그 안에서 어느 사업 분야가 남아.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야. 아이폰 18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돼. 폴더블 아이폰이랑 맥북 프로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혼자 맡고 이 두 곳은 애플 의존도가 절반 안팎이야. 그런데 이 두 곳은 사다리에 못 올려. 사업부별 이익률을 회사가 공개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칸은 마진이 아니라 얼마나 걸려있나로 읽어. 세 번째는 메모리야. 애플이 비용 줄이려고 중국 메모리 업체에서 사오려고 했어. 그런데 그쪽은 생산 능력이 이미 꽉 차서 큰 주문을 못 받았어. 미국 하원은 그 회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라고 압박하는 중이고 여기까지가 사실이야. 그래서 한국 메모리 회사 자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그런 분석이 있다는 쪽이야. 이 칸의 신호는 부품사가 내는 공개 자료야. 한 고객사의 매출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그리고 사업 부문별 실적, 판독 규칙 하나. 부품사 뉴스가 뜨면 회사 이름 말고 사업부를 봐. 같은 회사 안에서도 2배 넘게 갈리니까. 한국 기업이 어느 칸에 있는지는 풀렸어. 근데 그 칸이 두꺼운 칸인지 얇은 칸인지는 나머지를 봐야 정해져. 이제 아래쪽 두 칸이야. 먼저 조립 칸. 그런데 영업이익률로 재면 이 칸이 지도에서 제일 얇아. 같은 자로 잰 부품 칸보다도 얇아. 파운드리 칸이랑은 자릿수가 아예 달라.
아까 말한 16배가 여기서 확인돼. 완제품을 만드는 칸이 제일 적게 남겨. 이게 첫 번째 반전이야. 그리고 애플이 서 있는 칸도 안에서 또 갈려. 매출 총이익률로 재면 하드웨어보다 서비스가 훨씬 두꺼워. 서비스는 매출 비중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매출 총이익은 절반 가까이를 만들어. 즉 애플이 서 있는 칸을 두껍게 만드는 건 아이폰을 파는 쪽이 아니라 판 뒤에 파는 쪽이야. 이게 두 번째 반전이고 애플이 몇 번째 칸이냐는 답이야. 조립칸 값이랑 애플 값은 나란히 못 놔. 젠자가 다르거든. 애플 값은 매출 총이익률 줄에서만 견져. 그럼 수요가 꺾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 작년보다 10%도 넘게 줄어서 2013년 이후 제일 적을 거란 전망이야. 원인은 메모리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값이 작년 3분기에 견주면 거의 3배야. 마진은 얇은데 물량에 걸려있는 칸이 먼저 꺾여. 이 칸의 신호는 분기 판매 대수랑 메모리 계약 가격이야. 판독 규칙 하나. 수요가 꺾인다는 뉴스가 뜨면 두꺼운 칸 말고 물량에 걸린 얇은 칸부터 봐. 어느 칸이 얼마나 남기는지는 이제 다 풀렸어. 그럼 남은 건 하나야. 그 돈이 언제 찍히느냐. 제일 두껍게 남기는 칸이랑 제일 먼저 돈이 찍히는 칸이 다르다고 했지. 날짜로 보여줄게. 1단계는 부품 소재 칸이야. 아이폰 18 프로랑 프로맥스,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패널이 올해 6월에 벌써 본격 생산에 들어갔어. 맥북 프로용은 7월부터고 9월로 예상되는 출시보다 3개월쯤 먼저 이 칸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2단계는 조립 칸인데 여긴 비워둘게. 조립이 언제 붙기 시작하는지는 공개된 일정으로는 안 잡히거든. 지도에 빈칸이 있는 것도 정보야. 3단계가 브랜드 칸이야. 9월 9일로 예상되는 공개 행사 뒤에 팔리기 시작하고 그 분기 실적은 10월 29일쯤 예상되는 발표에서 처음 확인돼. 그 자리에서 회사가 내놓은 매출 총이익률 전망을 지켰는지가 1차 판정돼야. 4단계는 서비스 칸. 여긴 한 분기에 다 안 찍혀. 기기를 쓰는 내내 뒤로 길게 쌓여. 그럼 미리 반영이 끝난 칸이랑 아직인 칸이 갈리지. 부품 칸은 6월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브랜드 칸의 판정은 아직 안 왔어. 같은 뉴스가 칸마다 반대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차야. 애플이 값을 올린다는 소식은 브랜드 칸에는 수요 걱정이야. 근데 물량이 유지되는 한 6월에 이미 납품을 시작한 부품 칸엔 뜻이 달라. IM증권도 가격 인상이 판매 대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닐 걸로 봤어.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야. 판독 규칙 하나. 출시일부터 세지 말고 생산 시작일부터 세. 부품 칸은 그때 이미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어느 칸이 언제 찍히는지까지 풀렸어. 그럼 다음 뉴스에서 이걸 직접 해보려면 뭘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까? 이제 이걸 직접 돌려보자. 5단계야. 1단계. 수요의 출발점. 주문을 내는 건 애플이야. 그런데 올해는 그 출발점이 줄어드는 해야. 2단계 병목.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이랑 메모리 두 곳이야. 여기서 못 받고 갈게. 병목은 못 만드는 자리지 많이 파는 자리가 아니야. 3단계 매출 노출. 어디서 보는지까지 말할게. 회사가 내는 공개 자료에 매출의 10%를 넘는 단일 고객을 적는 칸이 있어. 이걸 단일 고객 매출 비중이라고 해. 한 고객사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회사가 스스로 적는 칸이야. LG이노텍이 애플에서 받은 매출도 여기서 확인된 값이야. 그 다음이 사업 부문별 매출이랑 이익, 고객사 비중이야. 이 칸이 공개된 숫자로 안 채워지면 그 회사는 아직 지도에 못 올려. 4단계 시간차. 아까 순서 그대로야. 패널 생산 6월, 출시 9월 예상. 실적 발표 10월 29일 예상. 부품 칸 매출이 브랜드 칸보다 먼저 찍혀. 5단계 반대 증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칸이야. 첫째, 고객 집중. 의존도가 높다는 건 애플이 빠지면 통째로 빠진다는 뜻이야. 퀄컴이 그걸 실제로 보여줬고. 둘째, 직접 만들기. 애플이 모뎀을 가져갔듯 다른 부품도 가져갈 수 있어. 다만 다른 품목 계획이 확인된 건 아니야. 이건 가정이야. 셋째, 테마랑 실제 수혜를 가르는 거야. 폴더블 아이폰 부품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회사들은 방금 그 매출 노출 칸이 공개된 숫자로 안 채워져. 그래서 지도엔 안 올렸어. 나쁜 회사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공개된 걸로는 수혜 강도를 못 잰다는 뜻이야. 이제 스스로 통과시켜 볼 수 있어. 근데 이 지도 자체가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 지도가 깨지는 경우는 세 가지야. 첫째, 메모리 공급난이 길어지면. 부품 칸엔 단기 호재지만 세트가 안 팔리면 파이 전체가 줄어. 침체가 2027년까지 이어지고 새 공급이 도는 2027년 말 전엔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야. 둘째, 직접 만들기가 번지면. 지금은 모뎀 하나지만 애플이 다른 부품도 가져가면 그걸 대던 회사 매출이 통째로 사라져. 다른 품목 계획은 확인된 게 없어. 이건 가정이야. 셋째, 테마랑 실제 수혜가 아직 안 갈렸으면. 폴더블은 아직 아이폰 전체의 5% 수준이야. 패널이 2장 들어가니까 소재 부품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물량이 커지기 전엔 개별 회사 실적에 크게 안 잡혀. 지도가 깨지는 자리까지 봤어. 그럼 마지막으로 뉴스가 뜨면 어떤 순서로 읽는지 정리하자. 뉴스가 뜨면 3단계로 읽어. 첫째, 5칸 중 어느 칸 뉴스인가? 둘째, 그 숫자가 매출 총이익률인지 영업이익률인지 같은 잡끼리만 견줘. 셋째, 돈이 언제 찍히나? 생산 시작이냐 출시냐 실적이냐? 돈 버는 기업은 따로 있다? 맞아. 근데 따로 있는 건 어느 회사가 아니라 어느 칸이야.
조립하는 칸이 제일 얇고 칩을 찍는 칸이랑 판 뒤에도 파는 칸이 제일 두꺼워. 한국 기업은 그 사이 칸에 몰려있고 애플은 이 지도에서 맨 오른쪽 칸이야. 그 회사 숫자만 뜯어본 편이 따로 있어. 안 봤으면 그것부터 보고 와. 브랜드 칸 판정은 10월 29일쯤 예상되는 실적 발표에서 나와. 그때 다시 정리해줄게. 다음 판은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